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칸차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아하. 잘 견디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이 시대 최고의 한량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량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관리 중인데요. 얼굴은 점점 잘생겨집니다. 매주 달라져요. 매주 달라져요. 네. 술을 안 먹어서인 것 같아요. 네.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병이 널 살렸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이야. 역설적으로 병의 역설. 그날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오히려 그때 병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맨날 가르쳤지 인생을.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병 걸려서 나는 뭐야 왜 나한테만 이런 병이 와 해서 얼마나 좌절했어. 그때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따끔히. 라이너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야. 참고로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분은 한 번도 전화는커녕 카톡도 안 보냈어요. 형, 뭐 나 아픈지도 몰랐던 거 아니야? 진짜 주변 사람들 위해 무관심한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저도 라이너 쓰러졌을 때 문자를 보냈습니다. 라이너 괜찮니? 야 쓰러져 있는데 괜찮냐면 제가 쓰러져갖고 보다가 더 쓰러지면 걱정이었구나 오히려. 나중에- 아하, 배려. 예. 내가 해갖고 왜냐면 내가 하면은 얘는 또 무조건 답을 해야 되거든. 수술 받더라도.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수술 중에 답장하다가 하지. 큰일 나는 거구나. 그걸 걱정했구나. 정말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안 껴도 되는데 꼭 껴들어갖고 사람 열받게 하는 거의 없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근데 아까 그 우기 형이 했던 말 있잖아요. 맞아? 꼭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 맞아요. 저의 최고의 저의 좌우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흔들릴 게 없죠. 네. 사실 뭐 오늘 주식시장도 또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좋은 게 아니야. 그럼요. 버티다 보면 또. 아니 얘 봐. 그 9천 가구 할 때 좋은 거 같았지. 방송 대충 해갖고 다 얘 자르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좋은 게 아니었어?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곽수상 귀엽다, 너무 웃기다, 사랑받잖아. 나쁜 게 아니었던 거야. 나쁜 게 아니고. 알겠지? 나는 수산이가 형을 진짜 망치는 것 같아. 저 옆에 저런 애가 앉아있는 게 네. 진짜 형을 망치는 그리고 지름길이 아닌가. 그리고 수산이가 좀 눈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아직 입은 본적 웃고 못 갔죠? 있는데 항상 슬퍼요. 저는. 예. 자, 다들 조용. 조용. 오늘 대배우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또. 어떻게 또 매불쇼를 이렇게 나와주셨나 몰라. 예.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돌아왔습니다. 묻고 더블로가 곽초룡 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철영입니다. 웬일입니까? 마포대기로 왔습니다. 이거 대박 사건입니다. 마포대기 건너서 왔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그 감사합니다. 타짜 1편에서 하신 모든 대사가 다 사람들이 다 줄줄 외우고 있잖아요. 명작을 마포대기는 무너졌냐 이 XX야?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야, 너 내 밑에서 일 안 해볼래? 안경제비 같이 배신하는 놈들 다 죽였다. 모든 데서 명사야. 그런 영화가 있나? 타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회자되는 영화가 있냐는 질문이야. 그 중에서도 근데 타짜 또- 중에서도 곽초룡 캐릭터가 독보적이죠. 그것도 신기하네. 네. 그리고 또 범죄와의 전쟁에서 아. 이 김웅수 배우님이 얘기하신 그 대사들을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네, 왜냐면 그 대사들이 또 감동적이야. 전화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그 대사들이 엄청 좋아요. 마지막에 그 끝맺음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누구는 수사 안 해봤는 줄 알아? 야, 누구는 깡패 수사 안 해봤는 줄 알아? 기가 막힌 대사들이 근데 많았어. 뭐 거기서 대사 몇 마디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다 마디 외우지. 그게 힘입니다. 몇 마디가 그렇죠. 안 되는데 예. 화면을 지배해버리죠. 너무 맛있어. 스틸러. 대사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이 진짜 맛있어. 진짜 착착 감기잖아요. 얘네들이 영화 배우들 씹는 걸로 돈 버는 애들인데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극찬이지 마르질 않습니다. 아니 뭐 칸차넬부터 시작해서 세부만 씹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최욱이잖아. 아니 뭘 남 얘기하고 그래. 선생님. 아니 근데 꿰뚫어 보시면. 이제 이 칸찬이라고 이 세 분하고 우리 최욱
네, 최우. 앵커하고 다른 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찬일이가 뭐 누구를 뭐 이렇게 씹는다든지 하면은 찬일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예. 최욱이는 그렇게 욕을 해도 귀여워. 그 희한해. 그 희한하네요. 저는 진짜 매불쇼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오. 거의 매일 봤으니까. 와,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알지. 근데 팬이 어쏘요는 과거형 최근에 떨어져 나가신 건가요? 최근에 구독자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네. 그 뭐 탄핵에서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그 예, 뭐 그런 얘기까지는. 뭐숨 막힐 때 그때 제일 많이 봤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위로가 재미가 떨어지셨나요? 아니 이제 나라가 정상화되고 나서는 이제 그렇지. 맞잖아요. 굳이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일체 뭐 뉴스를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작품 하셔야지. 그렇죠. 아이고 그런 질문을 해. 볼 필요도 맞잖아. 이제 정상화 됐잖아. 됐죠. 이거 이제 믿고 맡기는 거야. 그렇죠. 맡기고 이제 내 번호보로 가는 거야. 곽철용으로. 그거지.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일일이 뉴스를 보고 그렇습니다. 밤잠을 설칠 이유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태평성대 아니야? 대평성대잖아. 야 근데 태평성대였어도 김웅수 배우께서 야 그래도 나 매불쇼 못 끊겠다. 잠을 못 자 세우면서 그게 보게 내 한계야. 만들어야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진짜 예리한 지적.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최욱 앵커의 현재 방송의 그 텐션이 네.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최욱이가 그래도 뭐 이제 가끔 이제 생욕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오지. 그게 없어졌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여움보단 진짜 짜증이 너무 많아졌어. 제가 배에 좀 기름이 찼나 봅니다. 그랬을 수 있지. 그랬을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고 어느덧 기득권이 그렇지. 된다 봐요. 그렇지. 그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와. 항상 나를 채찍으로 때려야 돼. 또 한 번 배웁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뭐 기득권이 된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기득권을 너무 즐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약간 그게 스타트라고 봅니다. 이게 막 권력 휘두르는 맛에 막 심취하다 보니까 야 박수잔 닥쳐 막 뭐 거엽다 이 새끼 인사 안 해 막 이러면서 원래 그랬는데 너무 나는. 휘둘러. 근데 그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제가 휘둘렀지. 7년 전부터 봤잖아요. 그때 사실 지금 같은 최욱이 아니었을 때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거는 맞아. 항상 항상 사람들한테 이게 시키는 매불쇼 거죠. 하기 전부터 그랬어. 그래 맞아요. 항상 그랬어. 내가 얘기하지만 나한테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 앞가림이나 똑바로. 저 지금 평생 최욱 MC가 야 찬이라 맞는 얘기야. 야 이 사람아. 아니 야 이 사람아. 아니 찬이라고 친구인데 맞는 얘기여도 그렇게. 야 그렇지. 은인이지. 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이런 얘기를 최욱한테 들었다네. 야 너는 고마워야 돼. 찬이라. 그때 그 인내하고 그때 참은 게 아직밖에 안 하잖아. 그래 찬이라. 뭐 아직 아까는 못 하는데. 너 못하지 그래. 뭐 죽을 때까지 안 할 거고. 근데 야 그리고 그걸 이제 찬일이 찬이라.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 동갑이에요? 너무 우기가 그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나이적으로 해석하지 마. 나이죠. 너 최고가 7, 8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찬일이나 저는 이제 저는 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어르신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알겠습니다. 나이로 해석하지 마. 찬이라. 오늘 김 배우의 조언을 또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찬일이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런 훌륭한 조언을 해.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 찬일이가 그런 것에 빈정상해했어요. 우리 찬일이가. 두 명인데. 쟤 원래 그래 속이. 난 이해하거든. 제가 어디서 마음의 수양을 해봤겠어. 와, 누구한테 센 소리를 언제 들어봤겠어? 언제 들어봤겠어? 그렇지.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외면해. 맞죠, 선생님? 누가 그런 소리에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거짓말하지. 그만둔 최모식이 평론가한테도 수없이 들었고 듣고 뭐. 야, 근데 칸찬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처음 봅니다. 처음이지 않나요? 찬일이
찬일이는 진짜 새롭다. 찬일이.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좀 맺히는 모양인데 그걸 고마움으로 고마움 마음을 해야 바꿔 돼. 먹어. 알겠습니다. 고마운 어드바이스. 우리 찬일이가 그거를 지금도 상처로 안고 있어. 우리 찬일이가. 그건 안 돼. 찬일이가 그거를. 아니 벌써 유쾌한 영화 하나 본 것 같네. 좋네. 영화다 진짜. 심지어 2대4 하시는데도 너무 맛있잖아. 우리 찬일이가 이거 바로 그냥 와서 바뀌잖아. 아니 선생님은 진짜 이 말 맛이 있다. 우리 형이라 그래 뭘 아이,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그게 낫지. 그냥 행위 자체가 연기 같아. 배우 같고. 진짜. 그래요. 예. 찬일이가 그냥 박혀버리잖아. 찬일이. 잊혀지질 않잖아. 이제 나도 못 잊겠어 이제. 지금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렇게 프레임이 영화 같아요. 너무 좋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찬일이랑은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형은 언제까지 찬일이라고 기회. 이때다 싶어서. 저하고 이제 찬일이. 그 고등학교 이제 동창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의 룸메이트야. 네. 그 룸메이트를 4명이 했는데 저만 서울대를 못 가고 이제 내 동창들 다 셋은 서울대를 간 거야.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찬일이하고 이제 동문과 동기지. 네, 그래가지고 또 재준이 그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이 구재준인데요. 네. 그 친구가 또 찬일이하고 굉장히 이렇게 차이 났더라고. 가까웠고. 네, 그래가지고 뭐 금방 가까워졌지. 그럼 20대 때부터 그건 아니야.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저희는 50대. 50대 우리는 만났었어요? 50대지. 우리는 50대 예. 만났고. 근데 그 어떻게 이게 친구는 찬일이가 동기니까, 이렇게 입에 탁탁 붙어? 아니 자주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자주 만났어요. 특히 뭐 서천 이런 데서 좀 만나서 그렇지. 서울 내 고향에서. 그리고 그 우리 친구는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좀 됐고 좀 됐어. 네. 그래서 더 끈끈하게 오래되셨네 그러면 네. 진짜. 오래됐지. 그리고 아주 그 웃음이 예,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 맞아. 그러니까 아까리 못하지. 그냥 뭐 야 그 미소로 아까리면 되냐? 이 미소는 안 돼. 이 아름다운 미소는 그래서 이게 유지가 가는 거야. 저 웃음을 상황에 맞게 흘려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흘리는 거지. 안 되죠. 굉장한 통찰입니다, 진짜. 재밌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선생님은 그 타짜 예. 뭐 난린데 그 뭐 언제 쪽이야?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 타짜가 언제 나왔지? 2006년인가? 2006년인가? 네, 아마 17년 18년. 그게 막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혹시 아셨나요? 전혀 상상 못했죠. 그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그 분석을 해보고 내가 이제 결론을 낸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어디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거의 뭐 한 20명이 그래요 때려 몰려와요. 뭐 자기는 타짜를 10번 봤다, 7번 봤다. 신기하네. 이게 결국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타짜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한 건데 왜 좋아할까? 그 거기 묵구더블로 가. 그 이제 제 대사였잖아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았나. 그 대사의 울림에 대해서. 지금 대학 나와서 취직도 안 되고 취직해서 이게 그 레버리지거든요. 이게 레버리지야. 돈 이거 벌어서 레버리지입니다. 결혼도 예.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되고. 자 그럼 내가 한 번에 신분 상승? 이 사회에서 어느 포지션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냐 도박의 이치와 똑같은 묵고 더블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화로 약간 대리 만족을 또 하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봐요. 이게 진짜 그 곽철용의 대사들이 이게 약간 진짜예요. 그 거친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그렇지. 진짜 철학을 품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 줄 아냐? 나 빼고 다 제꼈다. 그렇지. 이게 정말 차가운 진실이거든. 아니 건달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안경제비 같이 배신하는 놈들, 왔다 갔다 하는 놈들, 나보다 앞선 놈, 뒤서는 놈 다 제꼈다. 그렇지. 이게 그리고 되게 시크하잖아요. 성수대교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 무너졌냐 마?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한번 꽈가지고 아주 맛있게 던지시잖아요. 야 찬일이보다는 안 돼.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두 사람이 찬일이보다 그래? 나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 제 가슴 속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곽철용을 연기할 때 제일 맨 처음에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반합이 있다면은 밤부터 간다. 그러니까 좀 풍자, 좀 비꼬고 그리고 그 강렬한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중화시킬까. 그게 이거였어요. 야 신사답게 행동해. 좀 무섭게 하나. 야 신사답게 행동해. 근데 곽철용의 신사답게 행동해가 대한민국 사회가 신사답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건달의 철학이 훨씬 낫잖아요. 신사답게 행동해라. 재밌네. 그 젊은 친구들은 꽂히지. 멋있는 거죠. 왜냐면 멋있는 거지. 곽철용이 그 당시에 사실은 잃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저 새파란 젊은 애들이 와서 막 날뛰고 고니가 막 낫 휘두르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딱 지나가면서 뭐 저놈들 죽여 이게 아니라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이러고 딱 가잖아. 맞아. 그런 부분에서 멋짐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 심지어 네. 고니한테 다 잃었을 때도 대부가 고니를 바로 잡아서 제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내 그냥 밑에 화투짝을 접어. 맞아. 2번 접어. 분노를 꽉 누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저놈이 어쨌든 나를 꺾었잖아. 뚝 누른 다음에 야, 나 진짜 열받는데 너 내 밑에서 한번 이뤄볼 생각 없냐? 그렇지. 야. 근데 거기서 고니가 또 번 너무 더. 싸가지가 없는 거야. 한 번 더 싸가지 도발을 해. 아이, 늑대가 어떻게 개새끼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참 모욕적인 근데 대사죠. 그 모욕을 듣고도 감정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곽철용은 돌아서요. 그거 돌아서. 그런 다음에 내부 배신자를 색출해서 죽여버려. 카메라도 안 돼. 약도 안 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그게 내 내 결론이야. 결론이다. 그건 곽철용 패밀리의 룰이니까. 배신자. 그렇지.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스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 얘기한 자신의 철학이잖아요. 안경제비 같이 배신하는 놈들. 다 제꼈다. 죽였죠. 그럼 지금까지 행동한 대로 행동하는 거지. 그냥 야 건달은 주먹이지 뭐가 있어. 담백하잖아. 그런 거. 오늘 신작이 타짜인가? 타짜 얘기 너무 재밌네. 근데 타짜가 당시에도 곽철용이 이렇게 핫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렇지 않았어요. 맞죠? 네, 그렇지 맞아. 않았어요. 내 기억에 그래요? 나잖아. 정도 지나서 맞지? 타짜 워낙 핫한 인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타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고니 김혜수가 인기가 있었지. 그렇죠. 김혜수 씨도 맞아. 있었고 평경장, 평경장, 맞아. 스승이 그리고 아귀가 엄청 아귀. 떴었죠. 맞아, 아귀가. 곽철용이라는 캐릭터는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제 퇴장하는 인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곽철용이 갑자기 재발굴되기 시작했어요. 재밌어. 나는 그게 나중에 뜬 거구나. 저는 그게 생명력이 사회적 있었던 현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 타당하다 분석이. 네. 젊은 친구들의 고민이 묵구더블로가에 다 투영이 됐고. 그러니까 이 분석이 타당해. 왜냐면 시대가 바뀐 다음에 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타짜를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대단해요. 고니, 정마당, 평경장 다 뭐 인간이 아니라 시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그 와중에 곽철용은 그래도 인간 캐릭터거든요. 좀 인간 캐릭터예요. 근데 이 인간으로서 금도를 최소한의 금도는 넘지 않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평경장보다 오래 살아남는 캐릭터죠.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는 여기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금주의 신작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신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신작 어마어마한 작품이 왔습니다. 네, 마블의 영화죠. 마블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최욱 앵커가 참 싫어하는데 스파이더맨 네 번째 영화 브랜드 뉴 데이가 나왔습니다. 브랜드 뉴 데이. 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고요. 일단 요거는 이 MCU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실사 영화 네 번째 시리즈고 톰 홀랜드의 네 번째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을 했습니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래요? 진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나 보네. 엄청난 작품이에요. 와, 엄청난 네. 작품이에요. 그래서- 난리 났네. 그 노웨이 홈에서는 마침내 자기가 히어로로 일어나는 이야기 요걸 담았거든요. 노웨이 홈에서 피터 파커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상 모두로부터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피터 파커가 사랑했던 MJ도 자기를 기억을 못해. 애인.
애인도 기억 못해. 메리 전혀 기억 못하고 자기 가장 친한 절친인 네드도 자기를 기억을 못해.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모르는 거야. 이제 혼자가 됐어. 혼자가 됐어. 그게 브랜드 뉴 데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났고 여전히 인스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친구였던 네드랑 MJ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걸 다 봐.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접근하진 못하죠. 히어로 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살아왔던 5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스파이더맨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미로서의 DNA가 너무 강해져서 전처럼 몸이 안 움직이고 이상해. 내 몸이 변해. 그러면서 힘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나타나. 그리고 그 미지의 존재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 너 피터 파커지. 여기까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스파이더맨을 통틀어서 가장 보기 진짜 안쓰러운 스파이더맨이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고요. 이렇게다가 몸도 안 좋아. 네. 네. 그 원래 거미들이 이제 이 영화의 설정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도 거미들이 그런데요. 살면서 몇 번의 변태를 한데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대요. 외골격이 있어서. 근데 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은 아무도 없는 천적이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곳에 거미줄을 치고 이제 그 변태 과정이 끝날 때까지 홀로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인 메타포로도 맞죠. 그게 여기서 이제 모두에게 잊혀진 상태고 혼자 사람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녀요. 재밌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거엽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작 만화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원모데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악마랑 계약을 해서 자기의 정보를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그래도 피터 파커가 사람이 남아 있어요. 원작에서는 메리 제인이 알아봐요. 근데 이 영화는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사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참하고 아주 독하게 얘기가 되는 거고 스파이더맨은 아주 고전적이고 저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다. 배경이 너무 땡긴다. 괜찮네. 우리 피터 파커 잘 지내겠지 이게 아니라 아예 기억에서 진짜 없어진 없어졌어요. 거야. 그러니까 외롭구나. 그럼 이해가. 그럼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아까 라이너가 이야기할 때 잊혀졌다 그러길래 시나리오 잘못 썼구나. 잘못 썼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개연성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제 마법으로 마법으로. 아니 설마 그렇게 쓰겠어요 시나리오를? 많아 대충 쓰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배우가 채워주길 봐요. 배우는 1m를 가는데 왜 가? 왜 있어요? 동기가 있어 움직이거든. 없어 시나리오에 아무 생각이. 그냥 가. 그냥 가. 많아 그런 시나리오가 많아요. 있거든. 그럴 때는 현장에서 감독, 작가 내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타협하세요? 야 좋은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배우는 믿고 갈 수밖에 없어. 말도 안 되지만 더 뻔뻔하게 연기해. 당당히 가는 거야. 말도 안 되지만.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중도 설득을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주저 하면 저기 왜 가는 거야? 들키거든. 오히려. 그렇지. 오히려 뻔뻔하게 가는 거야. 내가 가는 당위성이 없는데도 뻔뻔하게 가는 거야. 당당하게. 아니 그리고 그 감독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시고 바로 그러면서 배우가 오히려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감독을 설득시키는 경우도 꽤 있죠. 못 알아들어. 못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들어. 아니 그동안 좋은 감독하고 많이 했는데. 야 이건 경험담인가 보다. 이게 뭐냐면 경험담이야. 저는 이제 연극도 오래 했고 이제 배우를 오래 했잖아. 네. 내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연기를 한 20년 하잖아.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감독보다 훨씬 나아요. 네. 시나리오를 읽는 눈이 네. 감독보다 훨씬 나 분석이. 그러니까 다 준비해 갖고 간다고. 네. 뭐야 어떤 걸 원했대. 이거부터 보면 알죠. 그래도 쟤는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야. 그리고 현장에서 거기서 무슨 디스커션을 하고 뭘 얘기할 의미가 없어.
시간적 여유가 없죠. 시간적 여유도 그렇죠. 없고. 지금 빨리 찍고 가야 되기 방송 이거 때문에. 다 끝났는데. 네. 야, 재밌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그래서 난 이거 지금 아는 거야. 왜 잊혀졌다는 거야. 야,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혹시 그 영화 감독 홍명보냐고. 홍명보 아니야. 백날 얘기도 몰라. 홍명보 감독 아닙니다. 백날 얘기. 홍명보 근데 아닙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감독이 아무리 원하는 연출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지 맘대로 그럴 하는 수 경우 있겠죠. 이런 네. 충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김웅수 정도 되면은 이제 저렇게 얘기할 수 얘기를 있죠. 굉장히 잘했는데 이 배우는요. 네. 재밌네. 처음 시나리오를 퍼스트 리딩을 할 때 네. 내가 곽철용이다. 어. 나는 객관적으로 전체를 리딩을 하려고 해도 그 이미지가 박혀요.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 곽철용에 대한 이미지가 박힌다고. 배우는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그 박힌 이미지하고 끝날 때까지 싸움이야. 내가 그 뒤로 2번 읽고 3번 읽고 해서 이 이미지가 아닌데 변신 안 돼요. 와, 그 진짜 안 됩니다. 조심해야겠네 처음에. 그래서 퍼스트 리딩이 정말 중요해요. 아.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읽냐. 근데 처음에는 곽철용이 안 나올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읽고. 근데 내가 곽철용을 하기로 하고 타짜를 읽는 거잖아. 네. 그러면 곽철용이 등장하는 그 부분부터는 곽철용이 이런 놈일 것이다. 이 건달이구나. 근데 이미지가 자연적으로 떠오른다니까. 그 머리에 베껴. 이걸 죽어도 못 빼내. 아 그래요? 예. 그럼 내가 박힌 것과 감독이 바라는 감독이 원했던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같으면 뭐 최고겠지만 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 있구나. 형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곽철용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뭐 타협을 해서 뭐 중간에서 뭐 한다 예술의 타협이 어디 있어. 와 예술의 타입. 그때는 무조건 배우를 믿고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서 형님 곽철용 이런 캐릭터 아니고 이런 캐릭터입니다. 거기서 촬영하면서 변신을 한다 감독 이미지대로 불가능해요. 불가능. 인간의 몸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와, 근데 그럼 재밌다. 재밌네. 절대로 그렇게 안 움직여진다고 이 이미지가 박히면. 아니 거기서 역학관계가 나오죠. 감독과 이제 배우 중에 어느 누가 더 어느 쪽으로 힘이 시쳇말로 기울느냐.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연배가 되고 연기에 관록이 있으니까 저게 되지. 만약 그게 안 되는 배우는 그냥 깨갱이죠. 만약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 임권택 김웅수 가토 같으면은 바로 바꿨겠죠. 아니 그런데 저도 이제 임감독 치화선을 했잖아요. 네. 네. 그땐 바꾸겠지. 안 바뀝니다 그게. 안 바뀌어? 네. 감독님이 디렉션을 요구해도 내가 금방 여기서 안 돼요. 그걸 하루 이틀을 주면 괜찮아요. 연극같이. 영화 현장에서 무슨 하루 이틀이 어디 있어요. 1시간 내에 찍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고. 계속 퇴근할 생각만 하시네.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감독은 내가 캐스팅한 배우를 자기 이미지하고 다르더라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스파이더맨 얘기 조금 더 스파이더맨은, 해도 될까요? 네, 갑니다. 네, 스파이더맨이 우리가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아쉬운 점도 저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박인데. 물론 대박이지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작품에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피터 파커에 대한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피터 파커가 뭘 해서 먹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1962년에 이게 스탠리하고 스티브 디코가 이 캐릭터를 세상에 내놨을 때 스파이더맨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어로 만화계의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혁명이고 스파이더맨은 마블 최고 인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혁명이 왜 혁명? 왜 혁명이었냐? 거미의 모양이거나 뭐 뉴욕에 있거나 이게 아니라 뭐냐면 자본주의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임금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보는 히어로 만화 장르 한복판에 임금 노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게 없었어? 그럼요. 토니 스타크 생각해 볼까요? 슈퍼맨은 외계인이에요. 우리를 구해주는 신적 존재라고요. 배트맨은 재벌입니다. 재벌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얘는 어떤 친구냐면 매일매일 우리랑 같은 골목에서 살고요.
집세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매일 시달리고 맨날 전기세 그 고지서 오면 이걸 못 내가지고 달달달달 떨어요.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 컴퓨터 되게 좋은 거 쓰거든요. 아, 근데 모니터를 우리가 한 10개 놓고 예, 있더라고. 모니터도 되게 많고 장비도 좋아요. 이렇게 근데 부자면 안 돼, 스파이더맨이. 원래 피터 파커는 어떤 애냐면 쓰레기통에서 컴퓨터 하나 구하면은 그거 갖고 와서 좋아서 자기가 뚝딱뚝딱 고치고 중고 거래하고 이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서 그런 걸 빼버렸어요. 우리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복면 아래의 민주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어떤 청년이어도 돼요. 복면을 열었을 때 피자 배달부여도 되고요. 뭐 어디 알바여도 되고요. 사진사 알바, 아니, 그러니까 신문사 그냥- 알바여도 되고. 그냥 민주주의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처럼 벌고 우리처럼 쪼들리는 캐릭터라는 건데 이 영화가 그거를 없앴어요. 아, 없앴어. 아니, 그러니까 안 보여줬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 그게 너무 아쉬웠어. 이 영화의 스파이더맨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더맨 2를 그러니까 세임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2를 명작이라고 보죠. 전체 히어로 영화에서 탑으로 둬요. 왜 그렇게 두냐면 그 작품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정말 피자 배달하고 집세에 쪼들리고 이러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도 피자 배달하다가도 누가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자기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르니까.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저는 많이 아쉬웠다. 작가가 계속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피터 파커를 네. 진득하게 다뤘으면 이 영화 망했을 거다. 모르면 좀 닥쳐라라고 지금. 아니, 계속 누가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해서. 소리를 하죠? 누가 그런 앞에 소리를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모두 피터 파커만 진득하게 다루는 영화들인데 한 편도 실패한 영화가 없는데? 아니, 또 작가랑 싸우냐 너. 아유 이제 막 들어왔는데 작가. 아니 너무 무슨 말이 안 말이야? 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러냐. 얘기를 아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이고, 아이 또 지우시네. 또 지우네. 아이고. 아까리 못하네. 아니 이 두 분은 워낙 이제 재밌게 봐서 네, 워낙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익숙할 대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졌다. 네, 저는 이제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빼도 뭐 큰 그냥 덤덤하게 보고 별 재미를 못 느끼면서 봤는데 아, 그거는 이제 재미없었어요? 아니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재미있게 그럴 거야. 본 그래요? 사람은 아니고 왜냐면 뭐 어쩔 수 없이 세대 차이도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즐기지 못한 건데 그냥 거미 근데 보는 게 더 나을 뻔했구나.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2000년대에 그 스파이더맨 볼 때도 별로 그러니까 심심하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뭐 이게 보면서 여기서의 액션도 어떤 감흥도 느끼지를 못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자꾸 호프가 떠올라온 거예요. 호프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호프는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면서 이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과 달리 저는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시니까. 네, 저는 오히려 호프는 5번을 볼 정도로 막 즐겼는데 네, 호프는 저 5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한 번 보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진짜 이렇게 달라. 예, 다른 그럼요. 거예요. 참 이건 재밌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네네, 이런 게 뭐 그거는, 재밌어요. 네. 그 약해진다 그거지 뒤로 갈수록. 예, 네. 뒤로 갈수록 아. 액션의 쾌감이 줄어들어.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전작인 샹치에서 왜 그런 거야? 그 권법 액션 같은 거를 주로 네. 했기 때문에 아, 거기 심취해 있어. 자기가 익숙한 연출로 계속 돌아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뭐 제작비가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 아,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이 말하면 또 이것도 스포일러가 되나? 스포 큰일 납니다. 네. 네. 그 어떤 일본 자금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핸드라고 해서 그 전작품에 안 보셔가지고 네, 그 핸드라는 아니, 그렇게 그 무시하듯이 하는 그 말투. 지금 너무 무시했어. 이거는 야, 무리하셨다. 친구가. 아니. 그쵸? 상관없어요. 뭘 상관없어요. 예의의 아니, 문제죠. 뭘 상관없어 얼굴 빨개져. 방송 아니야 빨가진 건 아니고 이거 상관없이 빨간 거고 워낙 이 방송할 때는 밖에 있을 때는 예의가 있어도 방송할 때 예의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6년 6개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기 재미없었어. 때문에 별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웹스윙이 뭔지 설명 좀 해달래. 웹스윙이라고 웹스윙. 하는 거는 스파이더맨 액션 중에서 그 거미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날아다니는 거. 액션을 말하는 건데 그 거미줄 액션이 이제 어스파라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한 단계 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 작품에서 아주 좋은 게 초반에 나왔다. 알겠어. 근데 이게 영화로 표현해내는 게 2000년대가 돼서야 가능했어요. 가능해졌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 전에는 특수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 그냥 날아가는 건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합성하면 되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시계추처럼 그래? 운동을 해야 어려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찬이는 그런 부분이 재미없다 그 얘기야. 네, 저는 그런 게 식상하게 보였다는 이상해. 거예요. 왜그 거추장스럽게 결혼을 줄을 달고 다니냐? 그래, 그래. 이거. 차라리 나는 이미 앞에서 다 봤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 무시하지 마. 무시하는 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맞는 얘기잖아. 그건 안 돼.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아니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우리 선생님이 신사답게 행동하라고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이더 신사답게 행동해. 아니 나이가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대배우는 어떤 영화를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실지요? 저는 코폴라의 대부. 대부. 정말 대배우의 명성에 걸맞는. 네. 대부는 대작. 우리가 너무 많이 다루지 않았나? 정작 추천작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나? 없었나?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워낙 뭐 추천한 적은 없죠. 오가면서 언급이 많이 됐지만 그래요? 정식으로 이렇게 정식으로는 처음인가요? 인생 살면서 유념해야 되는 수많은 대사, 명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특히 말론 브란도가 치는 대사들은 그냥 다 인생의 진리야. 진짜로? 절대로 사업할 때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 앞에 말로 꺼내놓지 마. 너 이 자식, 너 감정 컨트롤 못해? 너는 조직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큰아들한테. 네, 큰아들한테, 소니한테 하는 말. 소니한테. 이런 말들은 다 명대사. 미국 대중문화에서 이거 오마주 패러디한 것만 해도 아마 몇 천 편은 될 거예요. 그래. 엄청난. 야, 이거 부분이고. 본다 하면서 아직도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오늘을 그래요? 계기로 꼭 대부를 안 보겠습니다. 봤어요? 와. 저희를 한번 좀 유혹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스필버그가 이제 신작을 찍기 전에 네. 이제 새로운 작품에 크랭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영화 4편을 본다네요. 영화 4편을 보고 촬영을 들어가는 거지. 항상 같은 내 편이에요? 음. 그게 뭐예요? 그게 대부야. 그게 대부예요? 대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로사와 키라의 시즈니노 사무라이. 7인의 사무라이하고 하나는 펠리니의 작품이에요. 페데리코 펠리니. 하나는 내가 모르겠고. 라스트라다겠죠, 뭐 그러면 펠리님 아니면 나는 삼과 아마코데라고 봐. 8과 2분의 1 아마코. 나는 아마코데라고. 그게 안 밝혀졌어요? 아니요, 스필버그가 이제 저기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네네. 근데 그게 대부가 스필버그한테는 영화의 교과서인 거지. 영감을 주는 네. 작품이네. 구로사와 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 거기에 영화 문법이 다 있는 거고. 근데 나는 그걸 스필버그를 참 위대하다고 봤어요. 저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감독이 대부를 보고 영화를 찍는구나. 근데 사실은 3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첫째는 이제 대부, 그다음에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의 이제 시즈니노 사무라이, 7인의 사무라이고 이제 세 번째가 펠리니의 이제 아마코데인데 왜 대부로 결정했냐? 네, 추천작을. 뭐 간단해요. 재밌어요. 제일 재밌지. 재미가 있어요. 재밌지. 아까 68만이 티켓을 산 그 뭘 보고 샀겠어. 재미지. 영화는 재미지. 그러니까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영화 연출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화의 교과서가 맞아요. 네, 음악의 사용법이라든지 니노 로타의 그리고 조명, 색감, 네, 촬영, 뭐 교과서죠. 근데 제일 대부에서 재밌는 것은 그 수많은 등장인물끼리의 인간과 인간끼리 패밀리 내에서의 다툼, 심지어는 뭐 형도 죽이니까 그 갈등을 액션으로 풀었다는 거지. 갈등. 네, 영화는 영화의 최고의 재미는 액션이에요. 7인의 사무라이도 액션이에요. 스파이더맨 결국은 액션입니다. 그 큰 스크린에서 액션이 제일 영화 예술의 그 제일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봐요. 액션이. 액션. 결국은 액션이다. 액션이지. 그게 걸작들을 보면은 다 액션. 다 액션이야. 히치콕도 그렇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물론 이때 액션은
큰 힘의 액션이죠. 뭐 이렇게 액션 영화에서 액션이라기보다. 저는 뭐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가 르미에르 형제 얘기할 때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막 영화관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게 그게 액션. 이 기차가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기차가 오는 줄 알고 도망가려고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영화의 본질은 액션이다라는 말씀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응수 배우님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연출 공부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일본으로 가셔서 네. 그 이마무라 쇼헤이가 교장으로 있던 곳에서 연출 공부를 맞아요. 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도 이제 배우로 하신 게 아니라 깡패 수업이라고 95년 영화에서 연출부를 하시다가 그때 내가 영화과 네. 3학 때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셨다고 듣고 있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대부가 전 스파이더맨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스파이더맨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성장 영화라고 했잖아요. 성장, 소년이 어른이 되는 이야기. 대부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이야기. 아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지. 일을 시작한 애라고요.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세례식이 나와요. 거기서 마이클 콜레오네가 세례식을 받으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서 대부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거예요. 대부가 이제 내가 그 맞아. 아이를 위한 내가 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노래가 나오고 세례식이 나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내가 죽여야 될 적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는 장면을 딱딱 편집으로 붙여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20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그 세례식 장면이고 거기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그렇지. 가족을 지키려던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형을 죽일 정도로 그러면서 패밀리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진짜 압도적인 영화가 대부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우리 작가가 네. 대사를 올려줬는데, 그렇지. 아니 그 내가 알고 있었던 그쵸. 대사가 그죠. 여기 이 있죠.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 친구를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예. 화해하는 놈이 있을 거다. 아. 그 놈이 스파이야. 그놈이 그 장례식장에서 예. 그렇죠. 그 그렇죠. 큰 놈 걔가 모그린인가? 모그린인가 이제 모그리는 2편에서 죽는 도박 대박이네. 그리고 거기 와서 하는 놈이 범인이다. 와, 이게 클레멘자. 여기서 나온 거야? 제일 무시무시한 대사는 상대가 거절을 수 못할 없는 제안을 한다. 제안을 하지. 와,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이건 엄청난 폭력.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야. 이거 엄청난 폭력이라고. 와, 엄청난 폭력이야. 엄청난 폭력이지 상대가 거절 못할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수가 내가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쪽 영화사에서 주인공 너로 안 쓴다. 그러니까 대부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날 결혼식 날 이것 좀 내가 주인공 하게 해주세요. 그 영화사에 전화를 하니까 가수파자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 보내잖아. 그래갖고 그 MR을 그 침실에서 목 쳐가지고 거절 못하지. 정말 영화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가장 잔인한 무도한 장면이죠. 충격적인 네, 네. 침대에 딱 사실 우리 할 때는 많이 또 잘려서 개봉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저는 대사가 이 좋네. 대부는 지금 한국에 그게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노카트판이 있어요. 네. 노카트판이. 잘 찾고 지금은 다 뭐, 예, 네. 그러니까 노카트판에 이제 첫 장면이 장례식부터 시작되잖아요. 시칠리아 섬에서 그 돈 치치오한테 이제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이제 도망 나오는 그거부터 이제 전부 그 노카트 판이 있어요. 나는 그걸 다행히 갖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은 숙취 해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정신이 뭐 혼탁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대부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와, 그래요? 그럼 술 깨.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내가 대부를 얼마나 많이 봤냐면은 와. 어느 누가 대부의 파트 1에 파트 2에 파트 3에 어느 장면을 네가 콘티로 그려라 그러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어. 와. 나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너 거기 그려봐. 예를 들어서 루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마론 브란도가 처음 살인할 때지. 알파치노가. 알파치노가. 다 틀리시는데. 아니. 솔로죠. 예. 거기 경찰서장이랑. 뉴욕 경찰. 화장실에 가서 총을 권총 갖고 꺼내는 와서. 거. 예, 네. 예.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되게 나는 대부를 좋아해. 계속 반복적으로 봐도 또 재밌어요. 재밌죠. 그 시원하네. 이게 나이 먹으면 또 다르게 보여요. 또 달라. 네. 볼 때마다 왜냐면 다르지. 내가 젊었을 때는 너무 알파치노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봐요. 근데 네. 제가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말론 브란도의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말론 브란드의 시선으로 봐야 돼. 그 누구야? 아빠야? 아빠인데 아빠. 내가 이민자예요.
이민자야. 이민자야. 이제 이탈리아 시골 깡촌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음. 뉴욕에 거대한 범죄 제국을 차렸어요. 근데 이 자식 농사가 좀 별로야. 첫째 아들은 애가 아주 화끈하고 능력도 괜찮은데 성질이 너무 급해. 둘째 아들은 이게 좀 반푼이 같이 모자라 좀. 근데 셋째 아들은 결정력. 똘똘하죠. 아주 똘똘하고 내 장점을 다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말론 브란도 입장에서는 얘를 깡패를 시키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 너는 나중에 변호사나 국회의원 되라. 아 머리가 빛의 똑똑하니까. 세계에 있게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조직은 첫째 아들한테 물려줄게. 어. 라고 딱 해. 그런데 첫째 아들이 참혹하게 죽어요. 저는 이 작품을 이제 김웅수 배우가 너무 좋아하시고 추천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김웅수 배우분은 이제 배우로서의 자기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예술가로서의 주장도 되게 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딱 그런 식이에요. 말론 브란도, 알파치노 이 사람들인데 이게 이 작품이 1973년이죠. 72년 그때 아카데미에서 11개 부분에 올랐는데 와. 3관왕을 했어요.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이렇게 받았는데 각색상. 각색상. 네. 근데 여기서 주연 2명이 다 안 와요. 안 와요? 네. 왜? 둘 다 안 왔어요. 왜? 일단 말론 브란도는 왜? 아카데미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자기 나무주연상인데 안 가요. 안 받아요. 완전 BTS네. 근데 두 번째로 알파치노도 안 왔어요. 왜 안 왜? 오는지 알아요? 내 대사가 말론 브란도보다 많은데 왜 내가 조연이야? 아. 나 인정 못해. 그러고 안 와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자존심이 세.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불꽃 튀는 예술이 나온 거예요. 그게 대부가 위대해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파치노의 기분을 나는 알 것 같아요. 이해해요. 그 이제 메이킹 필름을 보면 마론 브란도는 현장에 대사를 안 외워. 외워오지 않아요. 너무나 대사 외우는 걸 싫어해. 어. 그래서 이제 실시 들어가면 휴지 저 예, 이뻐요. 여기가 이제 그 물고 캐릭터를 내게서 휴지를 티슈를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여기에 그 뭘 물고 있어요? 고집스러워 보이잖아. 아, 고집스럽게 하려고. 예, 그리고 대사를 안 외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아까 알파치노가 이만한 걸로 이렇게 목에 걸고 항상 있어. 그거 이제 저기 마론 브란도는 그거 보고 하는 거야 대사.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알파치노는 이 위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 브란도가 대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위를 보면서 대사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그게 연기적으로 뭔가 나는 알아,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 봐도. 같지만 지금 보여요. 저기 있는 대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묘하게 대사를 까먹으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고양이 한 번씩 않고. 그리고 코폴라 감독이 컷 하잖아. 오케이 하면은 옆에 애인 있어. 아니 허리우드는 뭐 옆에 애인이 오고 내가 뭐 작년에 허리우드 영화를 찍어서 아는데 그 전혀 개인의 뭐 프라이베이트에 대해서는 노타치. 건들지 촬영장에. 예, 잘 맞아요. 예. 근데 그 이렇게- 메이킹을 꼭 보세요. 이렇게 연기했는데도 전설의 명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잖아요. 희한하네. 심지어 그 첫 번째 장례식 장면에서 그 고양이 쓰다듬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애초에 그 고양이는 콘티에 없었어요. 그거 없었어. 그냥 근처에 놀고 있던 길고양이 한 명 데려다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본인 하고. 아이디어로? 네. 그 작가님도 전설의 고양이 한 명작이었어요. 마리만 갖다 줘요. 나 말은 뭐. 네, 고양이 한 마리 있으면 그림 살 것 같으니까 네. 가서 길냥이 한 마리 데려와봐. 데려가겠다. 네. 그러니까 말론 브란도는 연기를 그런데 그러니까 웅얼웅얼하는 대사. 근데 그게 하나의 이제 캐릭터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뭐 저 로버트 드니드로 그렇고 다 이렇게 따라하는 그래서 하나의 그게 연기 패턴이 돼 버렸는데. 아이 멋있었지 진짜. 사실 뭐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로 보통 그렇죠. 얘기하니까 말론 브란도를. 야, 근데 70년대 네. 작품인데 아직도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 그 얘기하면 진짜 끝도 아, 없어. 진짜 없어. 끝도 없죠. 그 전 세계에서 와. 가장 인기 있는 그 영화 그 데이터베이스가 IMDb인데 거기 이제 그 유저들 이른바 그 일반인들이 영화 팬들이 평가하는 영화에서 제일 이제 1위작이 쇼생크 탈출이고 그래요? 보통 2위가 이제 이게 나오고 어떨 때는 전문가들은 원보다는 갓파더 2, 대부 2를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데 영화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시리즈로 이 두 편을 보통 얘기하죠. 네. 네. 아, 정말 볼 때마다 감동해. 감동입니다. 예, 그냥 한 카트 한 카트. 특히 그 라이트가 조명이 그 너무 어두워요. 그래갖고 배우의 표정도 안 보이는데 아 정말 예술이야. 그 선과 악을
그 라이트로 다 피어나. 그러니까 어둠으로 신기해. 표현한 거죠. 객관적으로 인간의 이거 안 봤다니 선과는. 진짜 부럽네요. 그 정도야. 이거를 처음 아주 프레시한 도저히- 기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안 봤어요. 안 봤지. 아, 야, 이걸 안 본 건 범죄이야. 이 범죄야. 이건 당장 체포해야 돼. 페류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추천했으면 욕 먹을 건데 김웅수 배우가 추천하니까 딱 진짜 아니, 그 제격이네. 내용과 이게 소개 네네. 자체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재밌네. 인간의 보편적인 삶, 보편적인 심리 상태, 선과학이라는 내가 이것을 이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 행동은 나쁜 건가 좋은 건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잖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패밀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형까지 죽여버리잖아. 그런 인간의 악. 아, 인간의 제가 성과. 생각할 때는 참여의 주말에 이제 우리 매불쇼 시청자분들이 대부를 한번 정주행을 하시면 정말 푹 빠질 수 있을 감동하실 것 이 같아요. 몇 편인데? 3부까지 있는데 3부까지 있어. 한 10시간이면 이제 이제 1편 10시간이면 다 볼. 10시간이면 세 편. 1편을 보고 이제 그 세계관에 빠져서 이제 또 맛있는 것도 아, 이게 드시고 3부작이야. 하고 2부까지 보면은 정말 감동이 막 오는 거죠. 2부까지만 근데 보셔도 3부는 돼요. 이제 좀 잠시 머뭇거리시는 게 좋아요. 왜요? 3부까지는 좀 아쉽구나. 한 번 좀 생각을 해보고 한 번만. 보게 되면 뭐 3부까지 봐야 돼. 보게 돼. 친구는 가까이에. 적은 적은 더 가까이에. 기가 막힌 명령. 야, 상대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한다. 화해를 공고하는 놈이 있을 거다. 그 놈이 뭐. 그 놈이 배신자다. 배신자. 야. 저랑 화해하실래요? 아유. 아, 이게 배신자야. 와. 대단하네. 아, 타짜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영화네요. 범죄 영화의 바이블인 것도 맞고 그리고 모든 대사가 명대사인 것도 같고 아 진짜 명대사 끊임없이 많아요. 패러디되는 것도 같고. 저 아까 그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나중에 지금 한 20-30년 지나고 나서 저도 똑같이 야 예전에 타짜는 진짜 레전드였다 하면서 또 얘기할 것 같은 지금처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의 정말 감동적인 건 나는 이제 뭐 영화 연출 전공했으니까 연출자 입장에서 보면 음악이에요. 내놓는 음악. 지금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타짜 음악하고도 좀 비슷하잖아. 네. 자,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하니까 다들 빨리 최강이 불러라 그러는데 그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입니다. 예, 적이 아닙니다. 나하고도 친한데. 아, 예, 그거 아주 근데 최광희가 안 좋아하죠. 그럴 수는 있나요? 네. 최광희가 안 좋아한다고 공언했으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사실이 아니야. 나 좋아. 아니 내가 지난번에 나 좋아한다니까. 귀국했을 때 내가 문자에서 밥 한 번 먹자 하는데 답 안 해요. 그러니까 채용 미워한다고 전찬일도 미워하더라. 나는 좋아할 텐데 나. 아니야. 나는 나 좋아하는 두 번이나 문자가 씹혀갖고 알겠습니다. 당황했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바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매부제 식구들은 안 만나겠다 그거.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 자주 출연을 안 시켜주니까 그러지. 아, 이쪽 세계관을 잘 알고 계시네. 아 금방 하지. 근데 뭘 세계관을 그걸 잘 아시네. 자기가 어떤 공을 잃었더라도 뭘 그 공을 네. 찾으려고 그래? 아이고,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뭐 공을 잃었으면 이런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아주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나왔던 영화도 다 아주 굵직굵직한 영화들이었고 거기서 펼쳐지는 또 추천했는데 뭐. 인간사 너무 재밌. 이거 봐요. 지금 또 본인 추천작 못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예. 화는 아닌데 해도 재미없어. 아니 화는 아닌데 준비해온 영화를 추천 못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언짢죠. 당연히. 언짢은 부분입니다. 만약 그게 언짢지 않으면 여기를 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요 그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언짢은 일이에요. 네, 그럼 그게 이거- 프로 정신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다시 영화 보고 막 맞습니다. 이러는데 맞아, 그건 당연히 맞아. 언짢아요. 예, 예. 우리 아니, 칸찬일 그거 왜? 나 때문에 자기 코너로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진행이 우리 미숙함. 시네마 나를 보고 얘기하지. 아니. 시네마 쭉 아니야. 시작을 아. 4시 20분에 했기 때문에 아. 보통 4시 전후 하는데 20분을 늦게 했기 때문에 예, 저의 이제 미숙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칸찬일 선생님 작품 제목만 한번 좀 들을까요? 그래. 아니 뭐 안 하는데 그냥 넘어갔죠. 그럼 다음 다음에 주로 하겠습니다. 넘길까요? 아, 너무 죄송하네요. 아.
그리고 지난주는 억지로 소개했는데 또 오늘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너 구박 많이 받았나? 구박 많이 받죠. 아니에요. 왜 이래? 아니 아니에요. 나가면은 체육한테 그렇게 구박 받으면서 어떻게 견디냐고 그래서.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괜찮다. 아, 제가 뭐 큰일 납니다. 애정이다 그건 그러고 넘어가요. 아닙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또 뭐 감정의 선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가지고 요것도 하나의 또 작품으로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곽철영 선생님은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저 아, 그래요? 반응이. 네. 아유, 반응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 예, 혹시 또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예. 또 나와주시면 불러주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이게 다 우리 칸첸 선생님과의 개인적 인연 덕분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만큼 아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